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컨설팅 본부 3팀 이정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선 페이스북 중에서도 챕터 1, 네, 타겟에 대해서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타겟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타겟이란 목표, 대상, 그리고 표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에서의 타겟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또 어떠한 시간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광고의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최적화된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정할 수 있는 타겟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에서 타겟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핵심 타겟, 두 번째 맞춤 타겟, 세 번째 유사 타겟입니다. 핵심 타겟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할 수 있는 타겟 종류인데요. 성별, 연령, 관심사, 행동 유형 등을 정할 수 있는 타겟을 핵심 타겟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맞춤 타겟은요. 기존 고객, 페이스북 저희 자사의 페이지나 아니면 자사 홈페이지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관심을 보였거나 우리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특정 지어서 정할 수 있는 타겟을 맞춤 타겟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유사 타겟은 지금까지 페이스북 마케팅을 통해서 찾아낸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서 정의한 맞춤 타겟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아주는 맞춤 타겟의 확장 모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확장을 할 거냐에 따라서 유사 타겟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핵심 타겟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연령, 관심사, 행동 패턴 등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타겟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심사 타겟 중에서도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입니다. 통계학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첫 번째 학력 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지, 학생인지, 아니면 졸업을 했는지 여부를 타겟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대학생인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또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해서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구 소득으로도 타겟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 적혀 있는 대로 저희 나라에 한해서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좀 페이스북 하시다 보시면 동거 중인지, 결혼 중이신지, 아니면 별거 중이신지, 싱글이신지 이런 거를 상태 중에 표시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설정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연애 중인 사람인지 또한 정할 수 있는 게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행동 패턴에 따른 타깃인데요. 이 또한도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행동이라는 건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구매 행동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기념일을 맞이했던 사람이라든지를 정할 수 있는 행동 유형의 타깃을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좀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이용자인지 아니면 태블릿으로 접속한 사람인지 이런 접속 기기 유형, 접속 네트워크 유형, 혹은 이제 모바일로 접속했는지 PC로 접속했는지 또한 정할 수 있는 게 행동 유형
관심사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네, 관심사 타겟 중에 제일 마지막인 이제 관심사 타겟팅인데요. 관심사 타겟팅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범위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가족에 그냥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결혼 혹은 결혼식 이런 것들도 정할 수가 있고요. 네, 쇼핑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게 쇼핑하는 분야가 뭐 미용 쪽인지 혹은 의류 쪽인지 장난감 쪽인지 액세서리 쪽인지 이렇게 세분화 되니까 타겟까지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이 그룹까지 마우스를 조금 갖다 대보면 규모, 그 타겟이 갖고 있는 규모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규모를 총 모수로 생각하셔서 타겟을 정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심사 상세 타겟팅을 정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운동이라는 타겟을 잡고 싶은데 보시면 운동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운동 타겟팅, 운동 자체도 있고 뭐 축구나 농구, 피트니스 이렇게 타겟을 여러 개가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개 넣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상세 타겟팅은 하나의 관심사마다 한 번씩 광고 노출이 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시는데요. 운동 안에 축구라는 분야가 속해져 있다라면 같은 대상에게 두 번씩 광고 노출이 될 수가 있어서 광고 도달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상세 타겟팅은 무조건 많이 넣는다기보다 비슷한 두 타겟군이 있다면 조금 더 모수가 넓은 범위의 타겟을 추가하시는 게 좋은 한 가지 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핵심 타겟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타겟 위에도 크게 위치 타겟과 연령 그리고 성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위치 타겟은 지금 해당 국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국가를 기준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이었던 사람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걸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이 위치에 거주하는 사람만 혹은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이었던 사람만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드물게 이 위치를 방문한 사람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문한 사람으로는 잘 진행하지 않았던 걸 기억합니다. 네, 이 지역 타겟팅은 나라뿐만 아니라 구 혹은 동 단위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예시 화면엔 논현동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지금은 논현동 플러스 2km, 논현동 페이스북에서 지정하는 논현동의 포인트 기점으로 주변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설정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지역 타겟팅은 플러스 2km까지만 되느냐 아니냐, 최소 2km에서 최대는 80km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간단하게 연령대 타겟팅은요, 저희 페이스북에서는 최소 13세부터 65세 이상까지 한 살, 그러니까 1 단위로 좀 세부적으로 나이대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성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 여성 혹은 전체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타겟팅도 가능한데요. 제가 밑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잘 쓰이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이해는 이제 이 부분을 비워놓게 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경우에 이걸 사용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국내 여행 중인 중국인 타겟을 잡아야 되는 광고가 있다라면 지역 타겟팅으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언어 타겟팅에는 중국어를 적게 되면 국내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어로 이제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타겟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맞춤 타겟
타겟인데요. 맞춤 타겟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사의 페이지나 혹은 홈페이지, 다른 플랫폼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의 광고주의 비즈니스 관련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좀 반응을 좀 더 많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타겟을 만들기 위해 생성하는 맞춤 타겟이고요. 소스를 활용하는 건 이제 고객 파일, 기존 광고주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리스트라든지 혹은 픽셀이 심어져 있는 웹사이트에서의 트래픽 활동, 마찬가지로 광고주의 앱 내에서 이용객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맞춤 타겟입니다. 근데 맞춤 타겟의 중요성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분별한 고객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것보다 기존의 우리의 제품에, 우리의 사이트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한다면 원하는 반응들을 훨씬 더 많은 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 타겟은 굉장히 페이스북 타겟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춤 타겟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맞춤 타겟 방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스 사용 방법 중에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소스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타겟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타겟은 최대 5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최대 5개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지금 나와 있으신 대로 지금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 혹은 특정 웹페이지 방문자, 그 밑에도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뷰 콘텐츠라는 건 우리가 게시한 콘텐츠를 조회한 사람, 펄체이스라고 해서 뭐 우리 사이트 내에서 구매 활동을 한 사람 등을 타겟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타겟 추가 밑에 보시면 다음 기준을 하나 이상이라고 세모 박스가 있는데요. 요걸 클릭하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 이상 혹은 모두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 이상이라는 건 5어 개념을 뜻해요. 5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5가지 추가할 수 있는 5가지 맞춤 타겟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가 지정하는 테스트 1이라는 맞춤 타겟에 타겟군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5어 개념의 하나 이상이고요. 여기서 모두를 선택한다면 이게 모두 5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에만 이제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아래 경고문 나오는 것처럼 타겟 규모가 너무 작아질 수가 있으니 타겟 설정하실 때 주의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일이 지금 기본적으로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최대 180일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80일까지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요 기간에 대해선 홈페이지나 내용에 픽셀이 심어져 있는 기간 안에 설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만약 오늘 설치했는데 이틀 3일에 대한 값은 당연히 넣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네, 이렇게 맞춤 타겟을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게 유사 타겟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타겟은 맞춤 타겟의 확장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 찾아낸 그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타겟과 비슷한 유형, 비슷한 행동 패턴을 가진 타겟을 찾아주는 개념이고요. 유사 타겟의 설정 개수는 최대 1개에서 6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유사도가 1%에서 이제 10%까지 사이의 선택 사항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1%가 유사성이 가장 높은 거고요. 10%로 올라갈수록
유사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규모는 더 커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한 맞춤 타겟과 유사도가 1%라고 하면 제가 정한 맞춤 타겟과 비슷한 유형을 가진 사람 중에 페이스북 전체 사람 중에 상위 1%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사 타겟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타겟 및 모수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픽셀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지금 기본 값이 포함된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는 지금 구매가 권장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방문자 혹은 특정 웹페이지 방문자, 콘텐츠 조회자라는 이벤트를 따로 설정하신 값이 있다면 그 이벤트 값으로도 유사 타겟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춤 타겟과 다르게 이미 모여진 모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타겟 위치 또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타겟 위치까지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타겟 크기, 아까 말씀드린 1개부터 6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예시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처음엔 기본적으로 타겟 크기 선택, 타겟 유사 타겟 수가 1로 설정되어 있어요. 1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포인트가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부터 10%까지 0부터 10%까지 할지 0부터 1%까지 할지 기본이 되는 개념은 0%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2개, 3개까지 늘리게 되면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3개까지 늘어나는데요. 제일 큰 범위를 먼저 정해주게 돼요. 제가 정한 맞춤 타겟과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한 7%까지 정하게 되고 중간 범위를 어디로 정할지를 정하게 돼요. 5%로 정하고 4%로 정하면 총 3개의 유사 타겟이 생기게 돼요. A라는 맞춤 타겟의 유사도가 0에서 4%인 타겟군 하나와 4에서 5%인 타겟군 하나, 그래서 5에서 7%인 타겟군이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그냥 7% 하나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나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걸 나누게 되면 장점이 타겟 자체가 세분화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0에서 1%의 유사도를 가진 사람에게 반응이 너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 3% 어느 구간에서 좀 더 좋은 반응을 보이는 타겟이 설정이 되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하는 것보다 2-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러한 타겟들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로그인하시는 매체이기 때문인 거고요. 페이스북 회원 가입하실 때 어디에 사시는지, 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핸드폰 번호 및 기본 정보 이외에도 프로필 설정하실 때 아까 관심사 및 이런 거 설정할 때 보신 것처럼 연애 중인지 결혼을 하셨는지 혹은 그렇게 연결된 친구들 중에 생일이 있는지 또한도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 페이스북은 100%좀 고객의 정보로 가득한 정보가 가득한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타겟들 설정들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한 페이스북 타겟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지금 페이스북의 타겟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